안녕하세요. 통일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. 제가 한 2, 3회에 걸쳐서 돌가비, 즉 도깨비를 얘기했잖아요. 근데 도깨비를 주저올 때, 만들 때의 주역 임금이 누구냐면 자오지천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그 자오지천왕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자오지라는 그 한문이 없었다고 이제 몇 번 강조했죠. 한문이 전혀 없었어요. 그 후대 번역해서 붙인 건데, 이름을 갖다 붙인 건데, 그럼 그 사람이 뭔데 도대체 자오지라고 번역을 했을까요? 그 임금이 저는 바로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검둥이라고 생각해요. 검은 피부를 가진 분. 그래서 자자가 무슨 자자냐면 자애로울 자자거든요. 아주 사랑한다는 자자죠.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사랑한다. 그 오는 뭐냐면 까마귀 오자요. 그러니까 까마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검은 피부를 사랑한다. 이 말이에요. 검은 피부를 가진. 지는 가지지자예요. 그러니까 이거 인간의 어떤 가지, 황색까지, 백색까지, 흑색까지 하는 식으로 그 인간의 종족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검은 종족의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임금이다. 이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양반이 이제 그 감둥이라는 결론이죠. 그래서 사마천이 그 BC 145년에 태어났는데 거의 한 30대 이상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삼국사기를 이제 쓴 사람인데, 그 양반이 이제 번역하기를 반신반인, 우리 그 자오지천왕의 그 군대를 보고 반신반인이라고 그러고, 사람이 아닌 벌레라고 보고. 그러니까 그 반신반의라는 거 하나만 해석해도 뭡니까? 반은 사람이고 반은 귀신이다 이 말이죠. 근데 그 귀신이, 도깨비 귀신이 항상 밝게 나오지 않아요. 어둡게 나와요. 도깨비 귀신은 어떤 형태로든 어둡고 거목에 나와요. 그게 뭐냐면 그 깜둥이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혼혈민족인데요. 백색 피부를 가진 사람하고 이제 황색 피부를 가진 사람하고는 통틀어서 이제 그 백색군으로 편성을 하고, 또 그 자오지천왕하고 같은 그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이제 검은 군대로 이제 그 편성을 했는데, 그래서 그쪽에 이제 자오지천왕의 좌군이 그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. 그래가지고 우군이 그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이군요. 우군이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이고, 좌군이 이제 하얀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죠. 그래서 도깨비하고 이제 우리가 그 민담에서 얘기할 때, 밤에 도깨비하고 씨름을 하려면 절대로 우측으로 넘기려고 해서 못 넘긴다고 그러죠. 좌측으로 넘겨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게 이제 어디서 유래하는 얘기냐면, 그 현원 군대가 그 싸울 때 우군을 공격하면 100% 져요. 왜냐면 우군은 그 검둥이 그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키가 크고 힘이 세. 그러니까 현원 군대는 쉽게 얘기해서 그 차이나라는 게 사실은 진나라라는 뜻이에요. 그 진인데, 그 마르코 폴로스가 이제 나중에 그 동방견문록을 쓰면서 진을 진아라고 했잖아요. 진아.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진나라를 아시아의 진나라라고 이제 표현한 것 같은데, 그래서 이렇게 훗날 그것을 이제 차이나로 읽죠. 근데 진화족이 바로 그 흰색 색깔, 흰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흰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 키가 크고 반은 사람이고 반은 그 귀신인 그 자오지천왕의 그 우군을 공격하면 100% 지죠. 그러니까 좌군이 약한 우리 한민족을 이제 공격해서 이긴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도깨비를 씨름할 때는 절대 우측으로 넘기려고 하면 안 되고 좌측으로 넘겨야 이긴다고는 그 말의 의미가 거기에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검은 피부를 가진 그 종족의 왕으로 보는데, 이 양반이 이제 나중에 결국은 73회를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어요. 왜 죽었냐면, 현원 군대에서는 사로잡아가지고
7토막인가 뭐 5토막인가 내서 중원 전체 뭐 여러 군데다 나눠서 묻었다고 그러잖아요.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과장된 얘기일지 모르고 그 죽은 게 허런 군대한테 사로잡혀서 죽은 게 아니라 73회만 이 양반이 늙었죠. 이제 늙으면 지 아무리 그 검은 피부를 가졌던 뭐 어떤 힘을 못 쓰죠. 늙으면 힘 못 써요, 여러분. 그러니까 늙어서 죽은 거죠, 이 양반이. 늙어서 이제 뭐 잡혔는지 아니면 그냥 병사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양반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? 그 우군, 그 사실 그 검은 피부를 가진 우군들은 잡히면 이제 죽는 거예요. 왜냐면 이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잡히면 노비나 뭐 이런 거라도 써야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반은 짐승이고 반은 그 귀신이고 뭐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들 살려놓겠어요? 다 죽이지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기 살기를 무릅쓰고 산속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. 그 산속으로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 사람들이 본래 어디서 왔냐면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에요. 지금의 시나이 반도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면 그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그 시나이 반도의 고대 도시에서 이제 온 사람들인데 자기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시나이 반도를 향해서 자기 고향 검둥이들이 가서 살 때는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걸 돌아가는 거죠. 돌아가는데 그게 뭐 지금은 교통이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가든 뭐 기차 타고 가면 되는데 그 당시는 교통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 산속으로 도망가죠. 히말라야산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은 내가 안 따라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산이 지금 우리 그 중동에 가는 산이 산길이 그 두 개가 있어요. 하나는 실크로드가 있는데 하나는 이쪽 좀 남쪽으로 나 있는 선이 있고 저 북쪽으로 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하나는 실크로드라고 하나는 노매드 콜리라고 그래요. 노매드 콜리. 여기 제 그 페이스북에도 한 분이 노마드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있던데 그 노마드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이제 노메이드 길이요. 노메이드 길을 만들지 않은 길이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당시는 길이 없어요. 그 중동으로 가는 어떤 길이 산속으로 그냥 별을 보고 점쳐가면서 가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뭐 몇 달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몇 년 걸려서 가죠. 왜 몇 년 걸려서 가냐면 그 깜둥이 부대들이 이제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우선 어디 가서 뭐 양을 탈취하든지 뭐 훔치든지 했든 그래가지고 양을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을 몰고 가는 거예요. 가는데 그 노매드 콜리라는 게 뭐냐면 지금 영어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목동의 집이다. 방랑자의 집이다. 그렇게 생각하거든. 그래서 이런 어떤 산속에 있는 집 그냥 별장 같은 걸 생각하는데 그 당시는 별장이 아니고 그 바로 그 산속으로 가는 사람들이 만들지 않은 길에다가 나무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집을 만들고 거기서 지치면 이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몇 달이고 쉬었다가 또 눈이 쌓이면 녹을 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면서 반은 다 죽었겠죠. 하여튼 그렇든 저렇든 그렇게 해서 이제 양을 이제 계속 소 양을 끌고 가면서 키우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나이 반도로 돌아왔는데 돌아가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소머리국이거든요. 그 수메르라고 그러죠, 훗날. 그 소머리 가면을 쓴 그 종족들이 해서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메르인데 그게 소머리국인데 이 사람들이 소머리국이 전에 그 가면서 또 다른 왕족이 하나 또 나오죠. 그게 뭐냐면 길가메시인데 그게 이제 길가메시는 서양 사람들이 모르니까 지 맘대로 번역을 해놓는데 그게 가면서 끝까지 간 사람도 있지만 가다 못 가고 도태해서 아예 난 죽어도 못 가. 그래서 여기서 사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그 퍼진 사람들이 사실은 그 북방민족으로 다 흩어진 사람들이 무슨 파키스탄 무슨 키르기스탄, 우즈베키스탄, 아프가니스탄 또 뭐가 있어요. 하여튼 그 스탄자 들어가는 건 다 우리 당시에 왔던 우리 자우지천왕하고 관련 있는 그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이 양반들이 이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산으로 흩어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종족을 퍼뜨리고 사는 거예요. 그래서 탄이라는 게 본래 우리 조상이 탄, 달, 땅 이렇게 왔거든요. 이게 땅을 거슬러 올라가면 땅, 달, 탄까지 올라가요.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이니 키르기스탄이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부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중동으로 가고 일부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아메리카 대륙이 들어가서 인디언이 우리 민족인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. 그래서
그 탄하고 이제 같은 얘기인데, 미국 뉴욕주에 가면 맨하탄이라는 데가 있는데, 그 맨하탄이라는 게 인디안 말로 그 많은 땅이라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민족하고 이제 같은 단어를 쓴 거죠. 근데 인디안이 우리 민족이라는 건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건 내가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, 세계 학자들이 분석해가지고 인디안의 그 치열하고 이 뼈의 DNA하고 이걸 다 조사했는데, 우리 동양하고 거의 우리 민족 계통의 사람들하고 99% 정도가 거의 같다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바로 그 우리 민족이라는 증거예요. 근데 인디아는 그 알잖아요. 그 콜럼버스가 거기 그 아메리카 대륙 처음에 탐험해가지고 그게 아메리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네 나라에 돌아와가지고 그 탐험기에서 그 서인도 제국을 갔다 왔다. 그래가지고 거기 가니까 서인디안들이 살고 있더라. 이렇게 이제 탐험기에 써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디안으로 우리가 잘못 알려진 거지. 사실은 그 우리 민족인 거고,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아파치족이죠. 아파치족이 그것도 똑같은 맥락인데, 그 1600년경 1500년 그 사이에 이제 그 탐험가들이 이제 많이 가서 그 인디안을 이제 연구하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, 그 탐험가들이 가가지고 당신들은 어느 종족이냐 하니까 우리는 아버지족 하니까 아파치 그래가지고 지 맘대로 스페링으로 아파치라고 적어놔서 아파치족이 된 거지. 사실은 그 사람들이 아파치족이라고 해서 아파치가 아니고 아버지족이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인디안이 이제 여러 가지 트레디셔널적인 고대의 삶이 무슨 그 절구통을 사용했다든지 이런 그 구두를 사용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그 인디안이 우리 민족하고 이제 같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, 그래서 이제 일부는 아메리카 데리고 들어가고, 그래서 이제 영어가 우리말하고 같은 이유가 왜냐면 우리 한국에 와서 그 말을 딱 번떡한 게 아니라 인디안 말을 많이 그 번역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우리말이 그걸로 많이 들어간 거고, 또 우리 민족이 그거 말고도 많이 갔어요. 우리가 양반 이런 그 계급들이 착 채우고 그러니까 그 몰래 탈출해가지고 막 그렇게 방랑자처럼 간 사람이 있고, 저도 사실은 젊어서 그 어디 외국으로 가가지고 새로운 천지에 가서 내가 그 성공을 하겠다는 어떤 그 각오가 있었는데, 왜냐면 그 우리 어머니가 있었고 그 내 동생이 하나 있었고 그래가지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못 갔어요. 가족이 만약 없다면 저는 그 외국에 가서 어떻게든지 털을 잡았을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 결혼을 일찍 했는데요. 그 24살에 했나? 근데 결혼하고 나도 결혼식도 못 올리고 그냥 살았어요. 살면서 결혼은 티를 안 내고 총각 행세하고 다니는데, 나를 그 잘 아시는 그 외국 신부님이 나에 대한 그 사상하고 이런 그 어떤 어디 가서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하고 그러면 좀 논리 있게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신부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, 너는 그 미국으로 이민 유학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갈려냐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웬 떡인가 싶어가지고 가겠습니다 했죠.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부모고 뭐고 상관없이 이제 간다고 이제 대답을 한 거야. 근데 딱 뭐라고 그러냐면 그 비자를 받는데 호적 등본을 떼오라더라고. 딱 생각해보니까 아이쿠 생각이 나. 왜냐면 그냥 마누라하고 그냥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살긴 살았지만 애를 이미 낳은 상태거든. 애를 낳으니까 애를 그 출생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미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렸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그걸 띄면 그게 나올 거 아니야. 내 생각에는 외국으로 간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자신이 있는 게 노동은 할 수 있으니까 어디 가서 노동해서 돈 벌면 우리나라에 이제 보내주면 우리 가족이 살 거 아니냐. 그러니까 무조건 외국을 가보자. 그런 생각에서 간다고 그랬는데, 그래서 호적 등본이 그래가지고 그걸 떼어다 주면 그 신부님이 그거 알겠더라고. 그래서 신부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. 사실은 제가요, 어떤 여자하고 동거해가지고 애를 하나 낳아가지고 그 솔로가 아니에요.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내 머리를 막 쥐어박으면서 이 자식아, 그러면 가족이 있고 애가 있는데 그거를 키울 생각해야지. 네가 외국에 가라온다고 간다고 나서면 되겠냐고 이 자식이 그렇게 무책임하다고 막 나를 다시 평가한다고 막 그 양반이 나를 쥐어박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내가 되게 혼난 적이 있는데, 하여튼 그래서 나는 젊어서 꿈이 외국이든 달나라더라도 가서 내가 성공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었어요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